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거고요. 제가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 일일이 다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네요. 오늘 제가 원래 이렇게 말이 막 빠르거나 아니면 열정이 막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일단 이웃스킨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걸 일단 먼저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또 제 목소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장점은 여러분들이 귀를 일단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서 50분 동안 여러분들 조용히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토마토 다들 좋아하시나요? 다들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또 슈퍼푸드라고 해서 요즘 건강한 음식들 많이 찾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건강한 토마토가 18세기 이전에는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 식물과 너무 흡사하게 닮아서 사람들이 처음엔 토마토를 먹지 않았대요. 맨드레이크라는 식물인데, 이 식물은 환각이나 마취제로 그 당시에 사용되던 재료였는데, 이게 토마토랑 생긴 게 너무 비슷해서 그 당시에는 토마토도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먹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누군가가 이 토마토가 맨드레이크와 다른 걸 알게 되고, 누군가는 이 토마토의 맛을 알게 되고 좋은 걸 알게 되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토마토를 좋아하잖아요.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뉴스킨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는 누구나가 다 선입견과 편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 사업을 알아볼 때는 그런 선입견과 편견이 없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사업을 조금씩 이해하고 이런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런 선입견, 편견들이 조금씩 깨져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혹시 처음 초대되신 분이거나 아니면 초기 사업자분들 아직 이 사업이라든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을 텐데 어차피 처음부터 다 알 수는 없거든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 강의 내용 중에서 이 강의 내용이 어떤지 사실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제가 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강의를 듣고 스스로 이렇게 알아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직접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뉴스킨과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다들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마스크 쓰고 되게 불편하시죠. 근데 이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는 이미 다가왔고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어떨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관심을 이제 가지게 됐고요. 저희도 마찬가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이제 변화하고 변경이 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졌겠죠. 사실 이렇게 줌으로 세미나를 하는 것도 코로나가 가져온 어떠한 한 변화겠죠. 근데 이전에는 같이 모여서 무언가 하던 게 그리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온라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서 사실 이전만큼 했던 그런 시스템들이 이런 걸로 대체되는 그런 변화를 조금씩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요 근래에 많은 실업자들, 그리고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산업 생태계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의도치 않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업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너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가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과연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내놓은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읽고 있는 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저희도 리부트라는 책, 김미경 강사가 지금 현재 코로나의 해답을 이 네 가지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사실 비대면 언택트를 넘어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소통하고 세미나도 이어지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들이 이제 일상화 돼 버렸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실 우리가
그 당시만 해도 별로 관심 없었던, 코로나 이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디지털 문명에 조금씩 익숙해져 가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줌으로 하고 있는 이 세미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줌이라는 어플 이 환경이 익숙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변화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실 요즘에 많은 실업률도 문제 얘기하지만 사실 회사를 믿고 무언가 자신의 미래를 이제 한다라는 거 되게 힘든 시기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의 능력을 키우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 인디펜던트 워커가 되어야 된다고 김기경 강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요즘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빨리 채용하고 부족한 곳에 이렇게 채워 넣는 기업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전에는 대학을 졸업을 하고 입사를 해서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업무에 투입하고 이런 패러다임의 기업들이 늘 일상화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채용하는 정기 채용은 이제 보기 힘들어졌고요. 필요한 곳에 필요한 적재적소의 인원을 그냥 기업들이 그 사람을 골라서 채용하는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애플은 작년에 대학 졸업장을 받지 않은 사람들 50%를 채용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학위라든지 사회가 이전에 인정하던 그런 것들은 이제 별로 필요가 없어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교육도 긴 시간의 교육이 아니라 짧게 짧게 배워서 무언가를 이어나가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우리 안전에 대한 이제 경각심이 굉장히 커진 거죠. 세이프티에 대한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면역이라든지 그리고 또 환경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게 됐고 내 안전을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진 사회에 이제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여러분들 함께 고민해 볼 이제 시기인 것 같고 앞서 영은 사장님이 잠시 제 소개를 했지만 저는 직장 생활을 만 15년 정도 했어요. 사실 뉴스킨을 전업한 지는 이제 3년 정도 됐고요. 제가 이 현대상선이라는 곳에서 저곳이 마지막으로 제가 근무했던 곳인데 진해 가덕도에 가면 현대상선이 운영하는 컨테이너 터미널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컨테이너 터미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를 고민하는 운영기획팀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근무를 했었고 현대상선에서 정말 열심히 근무를 했었거든요. 2002년도부터 2017년까지 제가 15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 좋은 분들과 이렇게 팀을 이뤄서 많은 것들도 고민하고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저는 평생 입사할 때는 이 현대상선이라는 대기업 현대그룹 안에서 아마 제가 정년까지 이 일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환경처럼 전 세계적으로 해운업이 사실 2010년도부터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국내에 큰 두 개의 국적 상사들이 있는데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있죠. 그나마 현대상선은 구조조정을 해서 현대그룹에서 빠져나와서 현대산업은행의 자회사로 있지만 국적 선사 1위였던 한진해운은 파산을 해버렸습니다. 그만큼 부산에서 한진해운의 규모라든지 한진해운과 관련되어 있는 자회사뿐만 아니라 협력사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임직원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어버렸어요. 코로나도 더 심각한 상황이죠. 그때 당시에는 해운업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전방위 산업에 모든 영향을 코로나가 다 미치고 있거든요.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대기업은 안전할 거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장은 안전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사회나 환경은 그렇게 안전하게 무언가 내 미래를 책임져 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와이프가 대학병원 간호사였고요. 저는 나름 이렇게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두 부부가
직장인으로서는 꽤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지만 우리의 미래는 언젠가 고민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하는 어떤 대안으로 자영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두 사람이 일을 할 때 이 자영업을 미리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사실 우리 두 부부가 30대 초반에 청동오리 가게를 하게 돼요. 두 사람 다 굉장히 바쁜 시기였거든요. 30대 초반에 직장인이라고 하면 회사에서 엄청나게 바쁠 때였고 저 또한 저 터미널을 오픈할 시기였었고 와이프는 대학병원에서 3교대를 할 때였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직장 다니고 이 오리 가게를 퇴근하고 와서 가게 보고 정리하고 출근하기 전에 뭐 식재료라든지 이런 것도 막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출근하고 엄청 바쁘게 지냈는데 지금 코로나와 같은 어떤 환경들이 저희가 이 당시에 청동오리 가게 할 때 조류 독감이 왔었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맞고 있듯이 저희도 이 청동오리 가게를 하면서 느꼈던 게 그런 거였었어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외부의 어떤 환경에 유연하지 못한 어떤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자영업들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구나 하는 걸 사실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미래에 대한 뭘 해야 될지 많은 고민들을 또 하게 되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76년생이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30대 후반이 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40대가 지나고 저희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정년을 하는 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10년, 15년을 더 하고 만약에 은퇴를 하게 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가장이자 직장으로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마땅한 어떤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어떤 전문 기술을 그리고 기술직을 하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무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고민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동기들과 만나면 우리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이라도 따서 무언가 준비해야 되실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엄청 컸었죠.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떨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지만 이런 생각들을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제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 많은 고민들을 할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같은 시기에 많은 미래학자들이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세상은 계속 빨리 변할 거다.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한 그런 예측들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굉장히 유명한 유발 하라리가 이미 미래 세계는 AI와 생명공학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고 이 무용 계급, 유슬리스 클래스라고 쓸모없는 이제 인간들은 로봇과 인공지능이 발달하게 되면 굳이 일을 하지 않고 굳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면서 사람들이 쓸모없는 계급이 탄생할 거다라고 이미 예언을 하고 있었거든요. 음. 여러분들 다음 영상을 한번 보면 아마 더 깜짝 놀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어, 여러분 이 영상 보니까 어떠신가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보다 더 유연하고 지치지 않고 24시간 일할 수 있는 로봇의 기술이 불과 2013년부터 19년까지 5, 6년 만에 엄청나게 진화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기술로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육체적인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이 이미 우리의 눈앞에 와 있거든요. 근데 5년 뒤에 10년 뒤에 이 로봇의 기술은 얼마나 발전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그 미래, 그리고 여기 이지성 작가가 말하는 이 에이트라는 책에서 이 인공지능과 로봇이 가지고 올 미래는 굉장히 우리 시대를 지금 많은 변화를 일으킬 거다라고 이미 예견하고 있거든요. 음.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대학을 졸업할 시기이거나 아니면 아직 입학하지 않은 분들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을 해야 되고, 지금 우리도 이런 시대를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지성 작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워낙 인공지능 AI와 로봇이 발달할 거고, 이제 많은 사람들은 결국 로봇이 없으면 안 되는 세상에 살게 될 건데, 결국 로봇의 지배를 받게 될 거냐. 그러지 않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감 능력, 창조적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인공지능에 위해서 무언가를 하게 되는 사람들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무서운 미래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미래를 이미 알고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100세 인생을 쓴 린다 그레튼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100세 인생은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보험도 이제 100세를 넘어서 120세 보험도 이제 하고 있고, 이 100세 인생을 이제 살아야 되는 건 상식이 되어버렸는데,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이제 우리가 살아온 이제 일반적인 삶은 교육을 받고 20대 중반이 지나면 일자리를 찾고 그 일을 통해서 20, 30년 일을 하고 퇴직을 하던 게 일반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삶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의 현재는 100세 시대는 요즘은 이제 60대, 70대는 신중년이라고 하죠. 그래서 과거에 배운 기술로 이제 60세에 그냥 은퇴하고 평생 40년을 그냥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결국 평생 원잡으로는 살 수가 없고 평소 두세 개의 어떤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무언가 짧게 배우고 또 다른 작업을 가지고 또 일을 하다가 또 다른 작업을 또 갖게 되고, 이런 삶의 패턴으로 이제 바뀌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로 무언가 내 평생을 계속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어떤 플랜 B뿐만 아니라 플랜 C까지 무언가 새로운 걸 계속 준비하고 도전하고 알아봐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들 혹시 이분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처음 본 분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시니어 모델입니다. 김칠두 씨라는 분이거든요. 이분은 만 65세세요. 국내 최초 시니어 모델이시고 굉장히 멋지게 생기셨죠. 인스타 팔로워가 6만 2천 명입니다. 여러분들 이 나이 또래에 인스타 하시는 분이 그리 많지 않은데 이분은 인스타를 하시고 계시고 또 멋진 모델 일도 하고 계세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요 근래 이분이 책까지 내셨어요. 지금은 모델 겸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은퇴를 해서 그냥 편안하게 무언가 노후를 보낼 나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세상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남들이 말하는 그 은퇴 시기를 은퇴라고 규정하면 안 되는 시기에 세상에 살고 있고, 그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쭉 이어나갈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정말 멋지게 내 노후를 즐기고 이를 통해서 자아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일이 저 나이가 돼도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이어나갈 수 있는 일인지, 이런 부분도 지금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연 5년 후에 어떻게 살고 싶으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저는 이분을 보면서 이 선택이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한 걸 알게 됐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다들 우리 윈윈의 리더이신 최숙기 사장님을 제가 언제 봤었냐면 글로벌 컨벤션, 지금 글로벌 라이브라고 하죠. 그 자리에 제가 사업을 하지 않을 때, 와이프가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제가 미국이라는 나라에 너무 가보고 싶어서 그때 와이프를 같이 함께 따라간 자리에서 그 무대에서 제가 최숙기 사장님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최숙기 사장님의 스토리를 그때 알게 되거든요. 평범한 아이 둘의 엄마였는데 지금은 수만 명이 모인 이 큰 무대에서 저렇게 멋지게 연설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뉴스킨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사람을 평범한 사람에서 저렇게 멋진 사람으로 바꿔놨을까?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센세이션하고 저에겐 충격이었었어요. 근데 저 최숙희 사장님도 2002년도에 뉴스킨을 만났고 저는 2002년도에 현대 상삼이라는 곳에 입사를 하게 됐었어요. 똑같이 저 당시에 15년, 17년의 시간을 이렇게 보냈는데 저분이 살고 있는 삶과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너무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도 2002년도에 회사에 나름 대기업에 입사를 해서 그냥 호락호락하게 직장생활을 하진 않았겠죠. 되게 힘들게 직장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내 삶은 정해져 있는 월급을 받으면서 정해져 있는 어떤 한계에 놓여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저분은 너무 자유롭게 살고 있는 거예요. 최석기 사장님의 인스타를 보시면 많은 분들이 보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제주도에 윈윈하우스가 있잖아요. 부산에도 집이 있고 제주도를 번갈아 가며 왔다 갔다 하며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사장님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이라는 어떤 장소에 매여 있고 무언가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똑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 이후의 선택의 차이로 인해서 많은 삶이 달라지는 걸 저는 최숙희 사장님 보면서 알게 됐거든요. 도대체 이 뉴스킨이 뭐길래 과연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길래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걸까? 그래서 이때부터 이 뉴스킨과 네트워크 마케팅을 좀 제대로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지? 그냥 내가 알고 있던 다단계, 불법 다단계, 그냥 많은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많은 선입견들이 있는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유통의 많은 거품들을 그냥 줄이고 제조사, 생산자와 소비자를 내가 제품을 쓰면서 그 많은 소비자들을 그냥 연결해서 제품들이 유통해 나가는 쓸데없는 곳에 많은 유통비가 쓰여지는 것을 그냥 소비자한테 환원을 해주는 아주 바람직한 유통의 한 방식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제가 백화점을 막 다니면서 사실 이 백화점에 많은 비용을 쏟고 있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하지 못했었는데 제가 이 유통을 제대로 알고 난 뒤에 제가 내가 쓰고 있는 돈의 35%는 그냥 이 백화점이 가져가는 거구나라는 걸 이 유통을 제대로 알게 되면서 알게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불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사고 있는 돈의 많은 액수들은 광고라든지 이 유통에 많은 것들을 사실 쏟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게 내가 진정 좋은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면 어떤 유통망을 통해서 쓰는 게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방법인지를 아마 알게 되실 거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도 이해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 유통은 그냥 지금 현재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왜 70년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안 나왔을까?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겠지만 지금은 이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그 유통망들이 왜 지금의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제 붐을 일으키냐면 70년대, 80년대에는 사실 우리가 원활하게 이렇게 소비를 할 수 있고 유통을 할 수 있는 유통망, 지금 택배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람들의 인식도 변화하고 유통이라든지 모든 사회적 기반들이 굉장히 잘 갖춰진 국가라든지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 데서 이루어지는 선진국형 비즈니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대가 변하면서 소비자들은 조금 더 좋은 제품들을 살 수 있는 그런 유통망들이 이제 사회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죠. 소매점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대형마트, 홈쇼핑들을 이어서 지금은 우리 다들 뭘로 보통 이제 소비를 하시나요? 쿠팡. 지금 온라인으로 모든 것들을 또 구매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아직까지 왜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을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볼까에 대한 답은 이런 건 것 같아요. 이런 혁신적인 유통의 흐름은 가장 선진국이었던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이렇게 건너오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네트워크를 처음부터 올바르게 보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가 명품이 있으면 짝퉁이 있죠. 좋은 유통이 생기고 합리적인 유통이 생겼는데 그걸 올바르게 쓰지 않고 짝퉁으로 쓰는 사람들이 발생을 한 거였죠. 그래서 뉴스나 매체에서는 그런 제도와 법이 체계화되지 않은 시기에 들어왔던 그런 불법 다단계 업체들로 인해서 해외 사례들이 너무 많이 보도되면 사람들은 그건 다 나쁜 거야 라는 인식들이 바뀌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깨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젊은 밀레니얼 친구들은 사실 이런 인식이 거의 없는 상태. 저희 나이 또래쯤 되는 분들이 아마 이런 불편한 시선들이 굉장히 많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젊은 밀레니얼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아마 이런 불편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건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따른 어떠한 이런 폐해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가진 인식 때문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사진이 언제냐면 1896년도 제1회 아테네 올림픽 때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단거리 경기에서 다들 어떻게 스타팅 자세를 취하고 있나요? 다들 서서 뛰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사람 혼자 엉덩이를 치켜들고 두 손을 땅에 짚고 이렇게 스타팅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었겠죠. 근데 이 사람 토마스 버크라는 사람이 이 아테네 올림픽 100m, 400m 경기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이제 모든 단거리 경기 여기에서 크라우칭 스타트법으로 다 바뀌게 되는 거죠.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도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이해 안 되고 불편했던 부분들이 지금은 상식이 되고 일반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시각이 아니라 지금은 합리적인 유통이라는 인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시대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향후 5년, 10년 안에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굉장히 일반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소비를 할 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아마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이 웨이킹 쇼에서 이 도널드 트럼프가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잃게 된다면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만약에 모든 걸 잃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분은 굉장히 많은 부동산을 가진 부동산 재벌입니다. 즉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자산을 구축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모든 자산을 다 잃어버리면 뭘 해야 될까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한 거였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무언가를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보통 사람이 되어버리면 유일하게 내 자산을 다시 구축하고 만들 수 있는 일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일들 중에 자본이나 무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일들은 없습니다. 무언가 상가를 사거나 무언가를 할 때도 돈이 투자되고 무언가 되는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내가 시스템을 만들고 자산을 구축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이미 많은 부자들과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투자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워렌 버핏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알아내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평생 안정된 소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 일을 쭉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과연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서 뉴스킨이 그런 걸 해줄 수 있는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해운대에 이렇게 작은 빌딩 뿐만 아니라 이렇게 큰 빌딩 하나 가지고 있으면 엄청 좋으시겠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마 다들 원하는 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왜 원할까요? 이 건물이라는 자산이 있으면 내가 평생 일하지 않아도 이 자산을 통해서 들어오는 소득, 흔히 말하는 권리 소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건물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건물주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너무 원하기는 하는데 되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받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 생각해보면 특별한 본인의 어떤 개인적 역량이라든지 탤런트를 가지고 무언가를 부를 쌓은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서장훈처럼 되게 건물을 사고 싶은데, 서장훈은 이전에 농구를 할 때 국보급 센터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농구를 하는 사람 중에서도 상위 1% 안에 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죠. 굉장히 많은 연봉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 연봉을 다 모아서 권리소득, 자기가 농구를 하고 운동을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이 건물을 사놓은 거죠. 근데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서장훈처럼 특별한 운동 능력을 가졌다든지 재능을 가졌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조인 롤링처럼 책을 잘 쓴다거나,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작사를 잘해서 무언가 따박따박 나오는 권리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사실 그 일이 가장 베스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재능이나 탤런트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 그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무언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여러분들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강의를 처음 듣거나 그냥 얘기만 들었던 분이라고 하면 내가 왜 이런 권리소득을 만들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 책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앞서 제가 직장인 생활도 했었고 자영업도 했었습니다. 되게 직장인 하면서 자영업을 했던 이유가, 자영업 가게를 하면 나는 사장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자영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돈을 벌 수 없고 왜 내가 돈을 벌 수 없는 구조 속에 있는지로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결국 내 시간과 노동을 써야만 어떤 소득을 발생할 수 있는 일은 평생 내 시간적인 24시간적인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또 내 노동력의 한계, 내 건강의 한계, 그걸로 인해서 벌 수 있는 데는 리미트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부자들, 사업가, 진정한 투자가들은 자기들의 시간과 노동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간과 노동력을 활용을 하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쪽 사부면으로 옮겨서 사업을 알아보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이 책을 안 읽어보셨다고 하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지금처럼 우리가 건물을 짓거나 사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유통 그리고 유통망을 통해서 소비자들을 조금씩 조금씩 구축해서 우리만의 어떤 소비자 유통망, 내 자산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자산이 구축하고 유통망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저희는 뉴스킨을 통해서 권리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보상에 대한 이해 부분은 제가 너무 짧은 시간이라서 다 일일이 설명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반드시 이 뉴스킨의 보상, 이 벨로시티에 대한 보상을 초대하신 분에게 자세하게 이해되실 때까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뉴스킨이 가진 비전을 다시 한 번 더 이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자산이 되냐면 결국 내 자산, 내 건물은 상속이 되는 것처럼 내가 뉴스킨에서 이룬 그 모든 것들은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상속이 되기 때문에 내 아이들에게 상속이 된다는 거. 이건 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과연 어떤 일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고 무언가 하더라도 꼭 내 일을 하시고 내 자산을 쌓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벨로시티 보상에 대해서도 많은 매체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도 유심히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뉴스킨에 대해서 하나에서 100가지 말씀을 다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짧은 관계로 간단하게만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말씀을 드리면 1984년도에 이 회사는 설립을 해서 지금 36년 이상 이어져 온 글로벌 뷰티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전 세계 네트워크망을 가지고 있고 55개국 이상 지금 진출해 있는 글로벌 기업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뉴욕 증권거래소 1996년도에 상장을 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경영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이 뉴욕 증시가 어떤 증시인지 대충 알고 있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 대상으로 이 거래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투명성, 안정성 그 모든 것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검증이 완료된 그런 회사들만 거래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nyse.com에 들어가셔서 NUS라는 코드로 검색을 해보셔서 뉴스킨이 정말 거래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제가 지금 알려드린 정보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본인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에이지락 기술 그리고 에이지락이 지금 100억 달러 이상의 매출했다라는 건 엄청난 매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소비자들이 찾고 있고 소비자들이 그 찾고 있는 브랜드로 인해서 많은 제품들이 팔려 나갔다라는 반증이거든요. 그리고 에이지락 특허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꼭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고 이 글로벌 뷰티 홈 디바이스 시장에서 지금 계속 1위를 하고 있다는 것. 이게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그만큼 뛰어나다라는 또 반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문화도 같이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이익을 위해서 설립된 회사가 아니거든요. 사촌 누나의 피부 고민 때문에 만들어진 이 회사가 좋은 마음으로 무언가 이익이 나면 많은 것들을 기부를 하고 있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도 거기에 동참을 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 결핍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지금 현재 6억 5천만 끼 이상의 바이타민을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22년 동안 이 포스코그 재단에서 많은 것들을 기부하고 있고 지금 심장 질환으로 앓고 있는 아이들 19,000명 이상의 수술을 다 받고 이걸 많은 좋은 것들을 이 회사는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너무 멋진 회사와 함께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회사들 한번 제대로 한번 다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고 미국이라는 나라에는 엄청나게 대단한 회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스타벅스, 나이키 이런 회사들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 뉴스킨은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미국 52개 주에 그 주를 대표하는 기업, 본사를 가지고 있는 이 기업 중에 가장 유명한 기업 한 군데씩을 다 꼽아 놓은 건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기업들 중에 이 뉴스킨도 유타주를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광고를 하지 않으니까 잘 모를 수 있지만 이 기업은 이미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기업이 유타주에 끼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는 것도, 이 한 주는, 미국의 한 주는 다른 나라의 한 국가와도 맞먹는 그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이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환경에 대한 문제는 너무 다들 알고 계시지만 심각한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여기에 고민을 해야 되고, 이 뉴스킨은 그런 부분들을 이미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결국 기업이 지속을 하려고 하면 현재 소비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같이 함께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뉴스킨은 이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뉴스킨에서 가장 핵심적인 브랜드는 에이지락입니다. 결국 나이를 잠그겠다라는 거거든요. 어느 회사도 나이를 잠그고 노화를 늦추겠다, 막겠다라는 그런 것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뉴스킨만이 유일하게 이 에이지락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뉴스킨만 가지고 있는 독점 브랜딩 기술이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어떤 네트워크 회사도 가지고 있지 않은 기술을 뉴스킨만, 온리 원 뉴스킨만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화의 비밀을 조셉찬 박사의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등산할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충격적인 애프터, 비포 사진이네요. 근데 지금 이렇게 최근래에 저희 와이프 부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래에 저희가 셀카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당시와 이 당시 많이 변했나요? 얼굴 표정뿐만 아니라 피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30대였던 그 나이 때보다 오히려 더 젊어지는 듯한, 저희는 에이지락을 먹고 바르고 하고 있거든요. 그 기술이 거짓이 아님을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리더들은 이미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전에 저희 아이들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 있죠. 그 아이들이 4, 5년 전에 저런 모습이었고 저희도 저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뉴스킨의 에이지락을 통해서. 이 기술의 대단함은 무언가 말로 설명하기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해보면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에이지락을 뛰어넘어서 정말 위대한 기술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설명을 다 드리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지금 현재 언택트를 넘어서 언택트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쉽게 무언가를 할 수 없는, 만나서 무언가, 남자들은 컨설팅 해주기가 되게 쉽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베라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셀카를 찍고 무언가 컨설팅을 그냥 이 앱에서 알아서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나와 있고, 또 여러분들 지금 가장 핫하게 관심이 있고 9월 달에 지금 또 EVP 리더 사장님들 이상 또 이렇게 선판매, 부스트는 정말 여러분들 이제 체험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이 왜 이 뉴스킨이 글로벌 홈케어 디바이스 시장의 1위를 가져갔는지를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혁신적인 디바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단순한 미백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체험해 본다라고 하면 한 번의 효과로 인해서 여러분들 피부가 확 조여진다는 느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기회가 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렇게 좋은 기술력과 많은 제품들 다 받쳐져 있는데 결국 이걸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처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듣고 뉴스킨을 알게 되면 누구나 다 하는 고민입니다. 저 또한 했었고요. 저같이 말 주변도 없고 무언가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은 사람들이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저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리더들, 지금 500만 장자, 100만 장자 사장님들 처음부터 이 모습이었을까요?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평범한 직장이 은행원이었었고 학원을 운영했었고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뉴스킨 안에서 성공이라는 어떤 걸 결과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성공자의 모습은 여러분들처럼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부터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저는 뉴스킨 사업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저는 와이프의 휴대폰에 입이나 띠나로 저장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평소에 잘 말을 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직장인으로서도 누군가 말을 시키지 않으면 얘기를 잘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이 뉴스킨을 알게 되고 뉴스킨 안에서 어떤 변화를 해야 되는지를 이런 시스템 강의를 통해서 듣고 배우고 이해를 해서 저를 조금씩 바꾸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한 번에 바꿔지지 않습니다. 절대. 근데 저는 지속적으로 무언가 자기 변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그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다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작년까지 저희는 경주에서 1박 2일로 성공 랠리라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1일차 사회를 했었어요. 700명, 800명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제가 1일차 사회를 하게 됐었는데 제가 원래 뉴스킨을 하기 전에 모습이었다면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10사람이 모인 자리에서도 얘기를 잘 하지 않았는데 700명, 8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사회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뉴스킨 안에서 어떻게 하면 변화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 해답을 통해서 많이 변화를 하려고 노력한 결과가 이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1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1시간 동안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도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누구나가 다 두려울 수 있지만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런 도전 과정 속에서 책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들은 이런 독서를 통해서 채우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잘 갖춰진 시스템 안에서 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냥 잘 갖춰져 있는 이 교육 시스템에서 그냥 와서 배우면 여러분들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이끌어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그냥 안정적으로 무언가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만 있는지 그리고 무언가 변화하려고 하고 더 나아지려고 하고 성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는지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내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그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알아보려고 한다고 하면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듣고 시간을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엄청 단축해 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버드 대학에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75년간 과연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라는 프로젝트를 연구를 했었고 지금도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금 4차에 걸쳐서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그 결과가 뭐였냐면 행복의 가장 큰 조건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굉장히 나의 행복에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저는 제가 만약에 이 뉴스킨 비즈니스 선택하지 않고 만약에 직장을 다녔다라고 하면 은퇴라는 걸 하게 됐겠죠. 시간이 지나면 나 홀로 외롭게 무언가 노후 준비를 한다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어야 됐을 겁니다. 근데 뉴스킨 안에서 제가 본 리더들은 늘 주변의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무언가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하고 늘 그 사람들을 찾는 걸 많이 보게 됐었어요. 그러면 과연 내 미래, 내 노후가 어땠으면 좋을까라고 저는 판단했을 때 저는 많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오른쪽 편의 미래가 더 낫겠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늘 좋은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 할 수 있는 이 뉴스킨 사업이 굉장히 저에게는 많이 와닿았고
이 일을 제대로 알아보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과연 혼자 있는 것보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더 즐겁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 이 일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늘 브레이크로운이 창립자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늘 이런 분들을 리크루팅하고 함께 비즈니스를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 좋은 사람들을 리크루팅해서 뉴스킨의 비전과 사업을 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년 글로벌 라이브에서 조지훈 사장님이 브레이크로운 회장님께 질문을 했었습니다. 뉴스킨 사업자분들에게 해줄 말씀이 없냐라는 질문에 브레이크로운 회장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은 굉장히 짧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랑하기에도 바쁘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만나고 있는 분들,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많은 얘기를 해도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사람들 만나는데 많은 시간들을 쏟고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데 많은 시간들을 할애했으면 좋겠고요. 뉴스킨 사업은 결국 나와 함께 멋진 사업자를 찾고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룬 걸 또 세상에 나누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아마 세상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그걸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꼭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좋아하시죠? 이렇게 요 마크 되게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명품 브랜드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이 명품 브랜드, 명품 차가 생겨난 뒤에는 엄청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명품 차를 처음 만든 칼 벤츠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분은 처음으로 내연 기관을 발명을 해서 차를 만들었는데 2년간 그 당시에 마차가 유행하던 시대에 내연 기관차를 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내놓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 좋은 걸 개발했는데도 아직까지 조금 더 완비를 하고 더 보완을 해야 돼. 그렇게 칼 벤츠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걸 세상에 드러낸 사람이 누구냐면 베르타 벤츠라는 칼 벤츠의 와이프입니다. 1888년에 이 베르타 벤츠가 남편이 개발한 이 차를 타고 독일에 자기의 친정집까지 처음으로 이 차를 타고 가게 됩니다. 자기 남편 차를 처음으로 알린 분이 이 베르타 벤츠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는 그냥 이게 너무 좋은데 바라보고 있는 사람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용기를 내서 이걸 직접 몰고 세상에 선보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벤츠라는 브랜드가 탄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해보기 전까지는 늘 불가능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든 뉴스킨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처음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여러분들이 이 불완전해 보이는 차를 처음 이끌고 간 베르타 벤츠의 용기를 가지시고 도전하시고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